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월요일장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또 첫 단추를 잘 껴야겠죠. 코스피는 2100선에서 일단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시장의 하락 압력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준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 살펴보면 투신권을 중심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매물출에 대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도 뚜렷하게 방향을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아무래도 금일 발표된 그리스 투표 결과를 앞두고 약간 경계감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찬성 의견이 많을 것으로 지난주까지는 예측이 됐었는데 실제로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오늘 새벽에 나온 결과를 보면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스가 뭐 그렉시트라든지 아니면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담이 금요일장에 다소간에 좀 반영되면서 시장의 거래 대금이 위축되었다. 그러면서 지수의 상단 제약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시장의 하단을 받치고 있는 요인이라면 역시 수급적인 요인이다. 특히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로 약 10일 연속 자금이 유입되면서 투신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의 수급 공배를 어느 정도 이제 메워주었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의 하단을 견조하게 지지해준 요인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투신이 약 1,000억 원 가량의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투신의 매도세가 추세적인지 혹은 일시적인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수급의 키는 좀 투신이 잡고 있는 게 아니냐, 투신의 매매 방향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국내 증시 한마디로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환율 문제로 인해서 수출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메르스가 최근에 뭐 진정되고는 있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내수가 위축되는 모습도 다시 한번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환율이 안정되면서 수출이 개선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추경 효과에 의해서 내수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는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기대감일 뿐이고 실제 가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거나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의 상단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로 개별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 장세가 여전히 이번 주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려줄 만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가 다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들이 확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답답하네요. 일단 뭐 한국의 종목이 되었든 아니면 섹터가 되었든 아니면 전체 시장이 되었든 다른 증시보다 메리트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올해 들어선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원하게 지수 기준으로 인덱스 기준으로 들어오기보단 개별 종목 위주로 들어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도 조금 전에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안정적인 수급이라고 보기엔 최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뭐 지수의 안정성도 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정책 변수는 우리는 해외 그 은행 쪽에서 투자은행 쪽에서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더 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9월 달엔 금리를 거의 확실하게 올린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국가, 우리나라와 이제 반대 측면에 놓여 있는 이런 정책이 바뀌고 있는 국가들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봐야 될까? 거기다가 만약에 일본이 한 9월쯤에 자신들도 현재 엔화를 푸는 것을 조금 걷어가 버리면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환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헷갈리게 지수 기준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목표 수익률도 찾기가 어렵고 증권사들의 예측을 믿는 것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가치주, 정말 싼 종목에 투자를 해서 난 정말 오래 기다려보겠다. 한 5년 정도 기다려서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괜히 움직이고 있는 뭐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 쫓아다니시지 말고 오히려 정말 싸진 대형주를 중심으로 잘 저장해 두었다가 정말 오래오래 묵혀서 맛이 좋아졌을 때 수익률이 정말 커졌을 때 그때 이제 수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싫다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뭐 수익률이 얼마나 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성격이 아니다라면 여전히 위험을 안고 폭탄 위에 안고 그냥 단기적으로 그 급등하는 종목군들 쫓아다녀야 되겠죠. 다만 그것은 충분히 손절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에 잘라야 될지를 염두에 둔 전략이 아니라면 저는 제정신이 아닌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개별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절 가격, 그다음에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 상황들을 반드시 염두에 둔 짧은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오와 같은 주도주 중심으로는 짧게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꼭 손절 라인을 지키셔야겠고 대형주 중심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주도주, 바이오와 제약, 의약품 업종 중심으로 확연하게 쏠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형주들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특히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네. 증권사들 의견이 썩 좋지 않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7조 원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6조 원 후반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S6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 못했다. 연간 판매량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고 중저가 핸드폰의 이제 압박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반도체 부분은 여전히 호조를 이어가면서 IM 부분의 부진을 어느 정도는 만회해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단 삼성전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IT 업황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부진에 의한 실적 둔화는 다소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IT 대형주 중에서는 주가가 좋은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브라질 등의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PC의 수요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고요. 최근에 견조했던 패널 가격들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렇게 IT 대형주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 그들의 납품을 하는 IT 부품주도 같이 실적이 좀 악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IT 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딱히 좋지는 않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판단을 보자면 지금 IT 관련주들 가격적인 매력 말고는 딱히 매수를 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적인 매력을 보고 아주 길게 본다면 저도 IT주를 지금 정도 조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타이밍을 보는 매매를 하신다면 기존에 이제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모습이 확인된 이후에 그때 가서 IT 관련주는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일부 IT 부품주가 아니시라면 일단은 매도 후에 반등을 확인 후 재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부품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다음이 뭐냐라는 물음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IT주들 이렇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흐름이 어떨까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을 오히려 즐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중국이 쫓아오든 미국이 지금 설레발을 치든 전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모바일 디램 시장에서 혹은 전체 디램 시장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고 향후 주도권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국이 진출한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M&A를 하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수준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위협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위협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2년 새에 아마 통신망이 전 세계 4G가 깔리고 선진국들 중심으로 5G로 가게 되면 IoT 관련 기업들의 추가적인 디램 수요는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컨버전스 쪽에서 자동차 쪽에 무인 자동차나 이런 쪽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그와 관련된 디램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지금 사야 된다라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지금 바이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팔고 바이오 쪽으로 갔다가 바이오 다시 팔고 반도체로 오면 도지. 그게 이제 그림이 딱 들어맞으면 정말 좋은 그림이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반도체 지금 손해났다고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IT 부품이나 세트주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비중 축소 의견인데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중국이 아연을 왜 수입하고 고려 아연이 왜 지금 신고가 나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수요를 당기고 있고 중국의 수요를 당기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이 스스로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연도금 강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때 일본에서는 코웃음 치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따위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우리가 똑같이 중국 따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판매량은 중국계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세트주의 흐름, 그러니까 LG전자의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 워낙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서 뭐 이익은 계속 나긴 하겠지만 이렇게 큰 폭의 이제 과거만큼의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빠르게 IT 부품주에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전환하는 이런 전장 부품주 정도에만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경쟁력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IT 전체적인 부품주에 대해서는 다소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이후로 다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실적이 좋아질 만한 업종과 종목들도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업종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은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호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를 보자면 뭐 요즘에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유가에 의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 그리고 일부 중국 관련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가 낮으면 오히려 그 낮은 기대치 속에서 이제 좋은 실적을 내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종목이 뭔지를 찾으려는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보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 중에 하나를 뽑자면 역시 화학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프레드 확대에 의한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에틸렌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면서 스프레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싸게 사서 이제 뭐 제값을 주고 판다, 제값을 받고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의 부양책에 의해서 중국 경기가 뭐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화학주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화학주 중에서 관심 종목이라면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롯데케미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약 4,8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2011년 1분기에 냈었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5,600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라는 관점이고 많이 올랐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글로벌 화학 설비의 증설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주요 제품들이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화학주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그중에서 롯데케미칼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서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과 함께 오늘장 유망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역시 뭐 그리스 리스크에 의해서 변동성이 심할 것 같으니까 다소 네. 포트를 약간 압축하시는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금통의 결과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2%대까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서 뭐 증시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특징적인 흐름이 IPO 시장으로 자금이 좀 쏠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공모 진행됐었던 토니모리 같은 경우 경쟁률이 771대 2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빨아들였고 이번 주 이노션 상장되면 또 강한 자금을 또 빨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증시에 수급 공백이 발생하면 역시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면 좋겠고요. 개별주 중에서 관심주로는 엔터주인 S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엑소 등 주요 아티스트 해외 매출이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중국 법인 설립하게 됐을 때 중국 부분에서의 성장 가시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또 하반기에 신규 아이돌 그룹이 한 두세 팀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SM에 대한 관심 환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 중에서 SM을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도 오늘의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우 의원과 인사드리고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